아나나 어찌하여 오음이 본래 열애장 묘한 진여의 성품이라 하느냐. 아까 이제 5원, 6이, 12처, 18개를 이렇게 좀 표라고 그래, 표. 쭉 나열해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주제를 설명해 놨거든요. 소개해 놨거든요. 그걸 경에서 표라고 그러는데, 표해 놨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걸 하나 끌어옵니다. 말하면 그걸 첩해온다고 그러는데, 그 물로써 그러니까 그래 놓고 당신이 말이 안 하나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청정한 눈으로 청정한 오음을 볼 때 다만 청정한 눈 허공뿐이요. 근데 눈이 멀쩡한 사람이 맑은 하늘을 봤다고 하자. 그러니까 오음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오음 가운데 맨 처음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이 세금이 돼야 됐죠. 그 세금이라는 게 뭐냐면 세금의 대경, 세금의 세금의 식은 육식 가운데 어느 식이냐면 안입이 설신이 가운데 안식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청정한 눈으로 이상하면 깨끗한 눈으로 청정한 허공을 볼 때에 다만 청정한 허공뿐이요 헌출하게 아무것도 없다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맑은 눈에 맑은 허공을 보면은 맑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됐죠? 이렇게 전제해 놓고 상황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까닭없이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부릅뜨고 보다가 그냥 똑바로 뜨고 눈을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눈을 누른다든가 눈에다 피로를 줘. 눈을 갖다 좀 건드려 피곤하게 하면 해지면 그 허공에서 헛고 광화 불똥이 튀는 거죠. 이렇게 눈을 딱 하고 그냥 딱을 한 대 때려도 불똥이 탁 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보기도 하며 또 뭐라서 모든 것이 몹시 어지러우며 그러니까 말하면 홍어의 꽃이 피는 등 모든 것이 어지러우며 아무 모양도 없는 것도 아니 요 얘기 그거야. 허공에 그냥 그 불똥만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안 정신이 쑥 빠지는 거야. 갑자기 눈을 갖다 충격을 딱 주어버리면 세금도 이러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말하면은 그 세금이라는 게 우리가 눈앞에 보는 산과 여러 나무가 여러 가지 참 많이 있는데 그거 지금 고정불변하기 때문에 등기도 내고 국가 간에 소유권도 주장하고 해서 영원한 걸로 아는데 여기 부처님 보시는 입장에서 저 세금의 물건들인데 세금 우리 보는 대상인데 보는 대상이 저렇게 좋으니 나쁘니 크니 네 것이 내 것이 하는 얘기가 잠시 눈에 고장이 생겨서 헛것이 보이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알아들어져?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옳은 말씀입니다. 참으로 눈에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 절해야 돼. 우리가. 그게 참 그럴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안 맞으면 때려치고 가야 되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문제죠.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중생 세계 얘기로는 부처님의 세계가 이해가 가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생 세계로 하는 얘기를 삼량이라고 그래. 그 삼량을 경상도 쪽에 깜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잣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 일반 세속인들은 자기 깜냥대로 자기 안 맞으면 그런 일이 어딨냐고 내 편가 지랄을 하는데 우리는 성월량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몰라도 거기에 뭐가 있을 텐데 자세히 생각해 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구역질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저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교회다 그런 마귀 같은 소리가 어딨냐고 지랄 발광을 할 텐데 이걸 그러니까 잠잡고 있는 게 성월량으로 그 말씀을 몰라도 알아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좋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못 알아듣기는 하겠지만은 또 뭐라고 껐덕거리면 내 바보라고 욕먹을까봐 참고 있다 그러면 이게 비극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요 말이 부처님 말씀인데 이것이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녹이 많이 끼었구나. 이제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금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세금이라는 게 우리 중생들이 보기에는 세금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 세금이라는 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색은 우선 이 장애를 합니다. 시야를 막아. 모든 물체가 있으면 내 시야를 막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실. 두드리면 닿아요. 이렇게 닿아요. 장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 쾌. 그건 무너져요. 말장성은 안 무너지고 있지만 그것도 무너진대요. 언젠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지뢰와 변개, 색의 정의를 써라 그러면 지뢰와 변개, 물질, 질자가 있고 장애를 주고, 장애를 준다는 얘기는 장애가 아니라 말하면 어떤 영역을 지키고 있다 그 말이야. 변개한다. 그게 변개한다는 게 아주 색의 특징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용하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은 그것이 언젠가 생긴 것은 생겼는데 그게 변한다는 것만 알았지, 생긴 뿌리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왜 생긴 얘기를 하면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얘기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또 해서는 할 수가 없고. 근데 부처님은 기독교 저 것이 같으면 간단하게 뭐냐면 위대하신 무슨 그 대감님이 다니면서 너는 나무가 되라, 나무가 넌 돌 되라 됐다는데 간단하고 좋은데 그것도 어찌 은발도 오줌 싸기로 그때 시원하지 않잖아. 자연과학적으로. 차라리 자연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날지 모르지. 근데 부처님도 그래요. 어려우신 게 뭐냐면 그것이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석하면은 너의 착시에 불과해. 착시에 불과해. 왜냐? 멀쩡한 게 꽉 누르면 다리 두 개로 보인다. 그런 것처럼 강산 달 이것도 전부가 그렇게 눌러서 보인 거다. 내가 안 눌렀는데 왜 해가 두 개 되냐고 말하면은 부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거 너 같은 놈은 얘기는 못하겠다 가실라나. 일단은 우리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추상으로 한다면은 결국은 자연과학하고 이 정신과학이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하나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색상들이 영원한 걸로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저것이 꼭 내가 생명을 바쳐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놈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험하게 내가 좋다고 생각도 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대상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범부들은 세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이 세금이라는 것을 그걸 어떻게 소개하셨냐. 의망기증이다. 망에 의해서 생긴 하나의 착각 착시 현상이다. 물질은 착시 현상, 소리는 착청 현상, 냄새는 착각 현상이라는 거예요. 말하면은 그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열애장 묘진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의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진. 그 열애장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앞에 열애장을 보이질 않고 우리한테는 절대 불가는 장벽으로 보여. 그래서 맨 처음으로 여기 5원, 6위, 12처, 18개, 25위에 다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들고 얘기를 해서 논법이 똑같아. 맨 처음에는 이러한 것. 그게 바로 망상이 생긴 것이다. 뭐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디서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아나나 이 헛것이 알아야 하느니라는 그 잘못이 빼야 되고요.
세금도 아니고, 말하면 저기 세금도 이렇다고 해서 지금 이 홍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허공꽃이라는 것이 홍에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왔겠느냐. 그래서 지금 꼭 사지를 설명하시죠. 홍에서 온 것도 아니며, 둘째, 눈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그렇다 하느나 만일 홍에서 왔다면 이미 홍에서 왔으니 갈 적에는 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 색이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홍으로 와서 온 데가 있으면 간 데가 있을 것인데, 사실 우리가 물건이 없어지면 허공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자취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 그런 자취, 온 자취가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그 만일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 만일 나온다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사약장에 맨 마지막 줄에 만일 눈에서 나온 것이라면, 저 산화대지가 허공꽃이 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은 눈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로 눈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럼 그 눈에서 나온 것이 도로 들어오니까 그 허공꽃에도 보는 기능이 묻어갔을 터이고, 그 허공꽃을 걷어들일 때는 허공꽃이 나를 보면서 아유 거기 내 집으로 가야겠다고 애들 저희 집 찾아가듯이 뭐라고 하면서 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게 어디 있어. 허공꽃이 더 들어온다는 것도 어렵죠. 쌩으로 그 말씀을 만들어요. 또 뭐라고 그랬어 이제 만일 또 있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러고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알아라. 세금이 허망하여, 세금이라는 게 꼭 있는 걸 줄 알았지만은 허망해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인연으로 생겼느냐 자연으로 생겼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연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성품이다.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연 자연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성품의 것이다. 그런 성질의 것이다. 그래서 말하면은 여기 지금 이 전체적인 얘기에서 지금 그 진리를 못 보게 하는 요인이 이러한 그 착각 때문에 이제 오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술에는 건 이제 아까도 말씀한 느낌이라고 그랬지. 느끼는 감각. 그러니까 말하면은 이제 그 수상행식인데 사실은 색심 그리면 될 걸 가지고 심을 네 가지로 나눈 거예요. 너무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를 갖다가 이제 수의 그 정의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야? 그 사건 제시하는 그 사가 손바닥이 그 편안하고 모든 뼘마디가 고로 조화되어 호련히 살아있음을 잊은 듯하여. 그 살아있음을 얻었던 얘기는 망생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느낄 새도 없으면 매우 편안한 겁니다. 나는 편안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 자체가 지난날 못 편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너는 편안하다 생각하니까 그건 진짜 편안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던 것조차 모르고 이렇게 편안히 아주 요즘 말로 컨디션이 150% 좋다 이거야. 그런 상황일 때에 그럴 때 지금 뭐라냐면은 이거 지금 문지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살아있을 때 나여 어긋나고 어다가 그 사람이 까닭 없이 손바닥에 험하게 거꾸럽고 미끄럽거나 차거나 무슨 생각을 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손을 문질렀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안 믿어 하더라도 내 생각에 어떻게 좀 껄끄럽다든가 또 부드럽다든가 이런 생각을 내거나, 말하면 수음이라는 말은 그런 느낌이에요. 내 품과시 어떻게 이렇게 껄끄럽다든가 또 부드럽다든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말하면은 이제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손을 비비면 따뜻한 생각이 난다, 촉감이 난다. 그것도 하나의 촉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죠. 이것이 생겼다고 할 때에
감촉이 어디서 왔겠느냐. 그래서 그 밑에 홍에서 온 것도 아니고 또 두 번째는 뭐죠? 그 밑에 까는 얘기예요. 파하는 얘기인데 변망부시다 까는 얘기가 아나나 이 여러 가지 헛개비 같은 감촉이 손바닥에 지금 나도 모르게 손이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손에 감미로운 촉감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재리가 난 게 아니라 뭐 피부가 좀 쓰리대도 좀 불안한 것도 느끼고 될 때 그 느낌들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 느낌이 역시 따지는 순서가 지금 여러 가지 홍에서 온 것도 아니며 감촉이 홍에서 온 것도 아니며 둘째 손바닥에서 난 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럴 때 손바닥은 근이고 홍은 경이에요. 근과 경. 그게 의경변이라고 해서 의근변, 의경변. 홍의 근에 손바닥에 나오지 않은 거라는 의지어의 자, 뿌리근자, 변론할 변자. 몸에서 나온 게 아니죠. 이 몸에서 감각이 여기서 사실 일반적으로 이 손바닥에 나온다고 하는데 괴는 감각이 그러니까 아니며 홍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그 결론을 또 내요. 뭐라 하냐 그러하니라 정리를 하신 거지. 그러나 안 하나 홍에서 왔다면 또 그런 식이야. 같이 하면 또 읽죠. 쭉. 먼저는 이제 수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걸 수음이라고 한다. 수음의 정의를 설명해.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낌이라는 게 감촉하다, 뭐 어쨌다, 그걸 싸우고 생명도 걸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이 손바닥에서 어쩐지 어떤 때는 손바닥이 좀 근질근질하다든가 뭐 어떤 경쾌가 되든가 그죠? 그런 일이 가끔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비비면 나오기도 하지 이렇게 이런 것들인데 말하면은 그 까다로운 감촉이 생기는 것 같이 그게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안 하나 그다음 그렇고 맨 지금 조금 이번에 읽은 그러므로 알아라는 얘기는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이 내 느낌이 그러니까 너 틀림없이 넌 도둑놈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내 느낌이 다인 줄 생각하지 말고 느낌에 홀려서 끌려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죠. 느낌에 따라다니면서 느낌이 그 내 참마음인 줄 알고 느낌을 그 주인으로 알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 상응을 소개할 때 매실, 신매, 산매라고 그랬거든요. 그 매실이라는 것이 이제 먹는 게 아니고, 야, 매실 봐라. 그러면 뭐 입에 침이 나오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징여 장군 지갈래라고 그래서 앞에 게 생각이 안 나요. 뭔 매실 얘기야, 매실. 매실이 뭐는 못하지만은 일찍이 장군으로 하여금 갈증을 풀게 했다. 그 매실을 찬탄하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삼국지에 있는 얘기래. 조조가 출병을 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가는데 물을 못 먹어 졸병들이 그냥 죽을 그냥 쓰러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조금만 힘내요. 고개 넘어가면은 매실이 누런 게 더덕더덕 떠먹으러 가자니까 그들의 입에서 침이 쫙 돌아가지고만 해서 그 싸움을 이겼대요. 그래서 그 수연불시 조갱미다. 수연불시 조갱미나 징여장군지가라. 그 좀 써드리지. 그 비록 국맛을 맞춰주진 못하지만은 장군님 군대에 장군님 저 북에서 하나 돌아갔다 들어가면 그 장군님이 또 저 중국서 일찍이 대군을 물리치게 해줬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그저 맛을 내는데 매실을 갖다 장아찌처럼 해뒀다가 음식에다 집어넣어서 울고 나서 신맛을 냈대요. 근데 이 신은 이제 실제 매실이 없는데 쫄병들이 그 목이 말라도 못 간대요. 근데 야 이놈들아 이런 거 하면 조금만 더 가면 매실이 지금 누렇게 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 안 나는 사람은 지금 병원에 가보셔야 되거든요.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겼는데 이기니까 그걸 찬탄하기를 비록 안악내들 국맛은 맞춰주지 못하지만은 장군을 위해서 대군의 목마름을 풀었다. 그 왜 그럴까?
이거 실제 매실이 있어야 안악내가 국을 맞추는데 말로만 했기 때문에 안악내의 국맛을 맞춰주지 못했지만 일찍이 장군으로 하여금 대군의 목마름을 풀게 했다. 이게 매실의 특징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거 이제 말하면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데 말로 매실은 없어도 매실이 쑥합니다. 매실을 사세요. 그러면 그만 입에서 침물이 절절절 나와. 그것이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침이 생기고 까마득한 벼랑에 오른 것을 생각하면 또 발바닥이 간질간질하고 이렇게 상음인데 생각하면 상음인데 멀쩡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이 발바닥에 간지는 상음이 작동하는데 상음이네 그런 것이다. 그래서 왜 그 밑에 그런 얘기를 하실까? 왜 지금 이 매실에서 나왔다면 매실이 스스로 말할 것이지 왜 사람이 시다고 말해 신 줄 아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반론이 왜 반론일까? 여기에 이제 말씀 은구가 있어. 은구가 숨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 뭐냐? 그 여기 지금 이제 그 매실 얘기만 하는데 침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럴 때에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안 하나? 신맛이 매실에서 나온다면 그것도 틀려 먹었고, 고요에 나온다면 그것도 틀려 먹었고, 이제 그랬는데 그 얘기는, 그 매실은 직접 묻지만은,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상하고 차단을 하고, 매실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차단해 놓으시고, 그래도 그렇다고 할까봐 매실에서 나온다면 매실 스스로가 시다고 그러지 왜 딴 사람이 시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억지가 다분히 있는데 억지 속에는 말이 그냥 뛴 거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잘못하는 혼내 그러지 말라고 그래라. 내가 뭐 잘못했느냐. 그러려고 또 너 이런 일 잘못했다. 그까지 뭐 잘못이냐. 그래도 뭐라고 한다. 한번 툭 때려보, 이 새끼야 요만치 해서 아픈데 나머지 이만치 때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냐. 그러면 뭘 해서 절복을 시켜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일이겠냐. 그러니까 행음은, 늘 얘기지만은, 우리가 지금 색소상 행식글에서 행음을 심식에다 치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감정의 부분이 아니라 감정의 전환 부분이에요. 전환 부분. 예를 들자면 화를 한번 냈다가 화가 오래 풀리지 않는다든가 화를 내다 갑자기 옆에 누가 반가운 사람이 보니까 얼굴 싹 바꾸고 또 이제 바꾼다든가 마음의 변화하거나 어느 일정 기간을 버텨나가는 그 기능이에요. 변화하는 순간 버텨나가는 지속하는 기능. 지속하는 기능이 이제 어떤 것이냐를 얘기를 하는데 비유를 드시기를 어떤 비유를 들었죠 지금 앞뒤물이 서로 여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앞뒤물이 여의지 않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물이 늘 붙어 다니잖아. 그래서 그런 그 현상을 이제 이 무관이라고 합니다. 무관. 없을 무자, 사익간자. 그거 알았을 수 있죠? 무관. 그래서 이제 이 무관이라고 그래서 우리 세상사 일반적으로는 인과 과 사이에 그 조목이 달라. 인을 지으면 과가 생기는데 또 그 과가 생겼다도 인을 또 딴 것도 또 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은 이건 등무관년이라 그래. 등무관년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다른 거는 콩 심고 콩 거둬서 콩 심고 팥 심어 팥 거고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는 정월달의 인연으로 2월달이 오고 2월달 지나간 인연으로 3월달이 오고 그래서 이게 인과 물려다니는 거지. 이거의 인은 이거고 이거의 인 이것이 인이면 이거 과고 과가 다 인이 되면 또 그것도 나오고
이렇게 물려다니는 인과관계, 이게 물이 흘러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어느 물은 인이고 어디 거지는 인이고 어디 거지는 과가 아니라 물이 흘러가면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계속 인과관계를 만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등무관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등무관연을 가지고 행음을 등무관연으로 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쉬지 않고 언제라도 있다가 공상이 생기든지 밖에서 뭐가 들어오든지 들어온 거에 사실대로 생각하든지 그거에 의해서 딴 걸 또 추상을 하든지 이래서 이런 생각이 그 느낌없이 이어져 나가는 현상을 상음 그리는데 그래서 여기서 비유를 든 것이 개울물이에요. 개울물. 개울물이 앞에 물과 뒤에 물이 흘러간다고 하지만은 앞에 물과 뒤에 물인데 뒤에 물이 또 뒷물이 돼서 또 앞에 물이 또 되는 거거든. 내 말 알아들으시죠? 이렇게 되는 것이 말하면 등무관연이야. 여기서 그래서 이 등무관연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의 행음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면은 이 변망부실 말하면은 지금 그 행음이 흘러가는 물 같다는 것이 사실로 험한 것이어서 실체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유와 소유의 모양이라는 얘기가 두도 나왔는데 그거 보이세요? 유와 소유의 가만히 몇째 줄인가? 만일 물을 인하여 있다면 이 급히 무르는 흘의 성품은 물이 아니할 것이요. 흐르는 기름을 갖다가 행그랬는데 물 자체에서 나오는 거라면 물 자체 그 자체가 행이라 그래야지 흘러가는 걸 행이라 그럴 수 없지 않냐 그 얘기고요. 또 유와 소유의 모양이 현재 할 것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유와 소유. 유와 소유라는 말은 능소관계예요. 말하면은 뭘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는 물건, 가진 자는 능이고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유요 소유는 돈이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물에 인하여 흐름이 있다면 비유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주인이 돼가지고 물에 의해서 생겨난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주종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물에서 나온다면 물 자체에서 또 물 자체가 흐름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논리를 안 만드는 얘기죠. 이거 지금 그냥 넘어가면 되는 얘기지 이렇게 이 얘기가 섬세화된 얘기인데 유와 소유의 모양이 현재 하여야 될 것이온 얘기는 유와 소유의 모양이 현재 내 눈앞에 딱 나타나야 할 텐데 물 자체가 니코 흐름이라면은 이거는 지금 어느 것이 주체고 어느 객체라는 그 지체가 안 나오지 않냐. 그냥 물과 흐름을 합쳐서 하나로 만든 말은 할 수 있지 모르지만 물음이라는 것과 흐름이라는 것이 반드시 원천관계와 지말관계를 이루었다고 한다면은 물 자체가 흐름이라고 해서는 그 논리의 원초적인 주장이 종이 안 맞지 않느냐. 그 종이 주장이고 종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변론이고 그걸 보충하는 게 비유인데 이 종일과 딱딱 맞아야 되는데 물에서 흐름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내 보내는 뿌리와 흘러나가는 낳아준 어미와 아들이 한 몸뚱이라고 말이 되느냐. 우선 빈가병이라는 건 밑에 주에 나왔죠. 병 모양이 가릉빈가 새와 같다. 그러니까 새처럼 생긴 물통 같은 건데 공기를 담아가지고 다녔다고 그래. 그래서 난 지금 그게 경볼 때까지도 그 이해가 안 갔어요. 공기를 담아가지고. 뭔 소리인가. 공기를 담아가지고 공기 나쁜 데가 쇠는 얘기인가 그러는데 그 병 속에다가
공기를 넣어가지고 딴 데 숨 쉬는 것처럼 이 병이야 이게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말다리가 있고 이제 오줌똥도 눕고 밥도 먹고 하는 병은 병인데 이상한 병이지. 거기에 이제 식이라는 바람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살아있는 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 보면은 얘기가 좀 자질구레한 게 무슨 말재 좋은 것 같은데 하나도 헛 얘기는 아니야. 여기 지금 바람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빈가병에다가 병기와 두 구멍을 막고 빈가병이라는 게 아마 양쪽으로 구멍이 물 따라 먹으려면 위를 뚫어야 물이 내려오니까 뚫어놓고 물 나무고 또 막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담아지고 와서 이제 바람을 담아가지고 와서 딴 데 가서 숨을 쉴 때의 얘기야. 그래서 그 병 속에 들어있는 이 빈가봉 속에 허공을 담아가지고 허공. 그 왜 그러냐면 식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허공을 눈에 안 보인다. 그걸 담아가지고 쉰다. 담아가지고 몸이 어디 가는 데마다 또 활동을 하고 생각한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허공에서 이와 같이 할 때, 이와 같이는 하무 여시 그런데, 여시라는 말은 사실은 뭘 하면서 그랬는데, 여시라는 말은 우리 말로는 이게 안색에도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에서 한 얘기와 같이 그런 정도라 이게. 그래서 지금 아나나 이와 같이 우에서 한 바와 우의 말과 같이 허공이 저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오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왔다고 한다면은 허공이 그렇듯이 온 허금이 주가 아니라 식음이 주예요. 식이요. 알았죠? 이 몸뚱이가 그런데 식음이 어디서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허공이라는 것이 식음인데 저쪽에서 왔다면 병 속에 허공을 담아가지고 왔으므로 본래 병이 있던 곳에는 허공이 줄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생제비로 쉽게 말하면은 식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참 우리 분별 사량으로 가지고 다니거나 이렇게 다룰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어디에나 두루 퍼져 있어서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말하면은 잘 이용해서 찾으면은 그걸 더 열애장 묘진어석을 만날 수가 있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놈 하자는 대로 하고 돌아다니면은 열애장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편일률 지금 이게 소설에 복선이 있듯이 이것도 지금 복선이 깔려 나가는데 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열애장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가름길이 몇 가지나 되느냐. 그걸 부처님이 찾아 놓으시고서 기로를, 새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차단해 들어가시는 것이 지금 이 과정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4권에 가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얘기가 끝나는데 3권은 이와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이와 같은 얘기로 3권부터는 6입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저 시간이 어렵더라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거의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털어놨다가 그런 내용을 외워서 정진해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많이 갔네. 그만하겠습니다. 성불합시오.